자, 오늘도 제가 다양한 내용을 함께 했습니다. 본부장님 얘기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제 얘기를 벌써 들어요? 저, 여기 저 지금 숨이 찰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요. 약간 다른 거 하시다가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당황하지 집중 안 하시고 저는 다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한 거 하나도 안 들으신 것 다 같은데요,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다 듣고 당황스럽네요. 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말 진짜 많이 했는데. 그래요? 네. 들어볼까요? 가시죠. 자, 네. 일단 TSMC가 지금 실적 발표를 잠깐 했네요. 저 그거 좀 봐야 되는데. 실적 발표. 네, 역대 4월 수탁 발표 4월 한 달 동안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관세 우려에도 이제 조기 주문과 AI 수요 급등이 결친 거고요. 4월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48.1%가 증가했고요. 수치 대목으로는 3억 3,495억 3,495천만 달러, 그러니까 약 107억 달러네요. 이건 대만 달러군요. 107억 달러 정도 역대 최고 기록을 했고요. 진짜 대단하네요. 이는 지난해 10월에 세웠던 종전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측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만 수입 관세를 앞두고 고객들이 연말에 예정된 주문을 앞당겨서 이제 주문한 게 아닌가라고 했고, 문제가 된 32% 관세가 달하고 이제 이런 보편 관세가 있어서 이렇게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앞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앞질러서 최고치를 기록한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부분을 다 앞지른 것은 좀 대단한 기록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제 TSMC는 뭐 거칠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에. 원래 워낙 잘했으니까. 근데 이게 관세 때문에 좀 약간 고전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그거 아닐까요? 선주문양? 네, 그래도 어쨌든 네, 이번에 좀 다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이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애플 메타 글래스 소식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제 준비한 소식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애플 메타 글래스를 전용 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칩이 이제 애플워치 기반의 어쨌든 저전력 기반으로 이제 바탕으로 했고요. 다수의 어쨌든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게 이제 블룸버그를 통해서 이제 확인됐습니다. 애플이 오늘 2026년 말부터 2027년 중으로 이제 칩을 대량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글래스 칩이 이제 있는 요건데요. 애플은 사실은 이렇게 증가현실로 요걸로 이제 글래스를 만듭니다. 메타와 다르게 좀 다른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애플하고 메타하고는 약간 지향성이 좀 다릅니다. 애플은 사실은 개인이 어떤 요 하나에서 증강현실로 어떤 즐기는 거라면, 메타는 요 자체가 확장형입니다. 어떤 관계형으로 해서 이제 요걸로 해서 하는 거고요. 서로가 약간 좀 다르고 가격도 완전히 다릅니다. 애플은 출발이 $1,000부터 저가로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고, 메타는 비싸봤자 $1,000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이제 시즌 3가 나옵니다. 한 10월 달쯤 시즌 3가 나오고요. 레이벤 3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서로 좀 약간 기본적인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고, 칩 구조를 수정해서 이제 부분 제품을 제거하고 기능을 가능한 게 특징이라고 하고, 공간 인식 바디 비디오 촬영이라든가, 그래서 공간 인식이나 이런 것들의 기능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증강현실 어떤 거냐면 포켓몬 하셨죠? 그 구글 글라스 약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VR은 아직 안 나올 거고 AR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R랑 비슷하신 내용도 같고, 주변 환경을 분석하는 고도화된 AR 기능이 이제 가능하게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VR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어쨌든 주요 경쟁자인 게 메타인데, 메타는 어쨌든 지금 2세대까지 나왔고 3세대가 올해 말에 이제 나올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나오면 이제 향후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데, 애플은 나와봐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계속 나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계속 손잡는 애플에 대한 것들은 많이 달라지고 있고, 지금은 또 이제 TSMC랑 손잡고 칩 생산을 한다는 얘기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2026, 27년에 예상되고 있다라고 하고, 이제 출시가 빠르면 2026년 말, 이제 늦으면 27년에 예상되고 있고, 칩 이름은 아직 미공개고 애플워치 칩 대비해서 더 많은 부품이 제거되면서 초전력화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애플은 이제 네비스라는 코드명의 애플워치 전용 카메라 칩이 있고,
글래닌이라는 에어팟 전용 카메라 칩이 이제 병행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이들 역시 2027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웨어러블 전체에 어쨌든 AI 플랫폼화 전략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애플은 자체 그 칩이 M 시리즈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쓰실 때 M1, M2, N3라 되게 좋은 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전력 칩인데 자체적으로 개발한 칩들이 이게 특히 이제 맥 시리즈 중에 탭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이거를 이제 4세대 M6 M 패드용하고 이제 맥용으로 쓰시는데 요거 이제 이걸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특히 M2는 정말 잘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M7을 개발 중인데 AI 저번용 칩이 이제 바틀라를 2027년에 완성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요것도 3단계에 어쨌든 자체 모든 개발 칩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게 개발이 되면 성능 강화를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AI 웨어러블 시장을 둘러싼 애플과 이제 메타 경쟁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요 부분은 어쨌든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중구난방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플이 스마트 글래스를 이제 메타에 대항해서 만들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전용 칩을 착수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전용 칩은 어떤 거냐라는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M1 같은 이런 칩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전용 칩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저전력 칩이다. 자체적으로 어떤 걸 많이 수요해야 되고 적은 전력으로도 많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전용 칩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는 별도로 전용 칩 별도로 이미 만들어진 전용 칩들도 시리즈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스마트 글래스. 네. 요 얘기는 하시면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걸 다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메타가 예전에 암호화폐로 이제 그 거래를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저 그거 몰랐어요. 2019년에 리브라라고 이제 후일에 DM이라고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기억날 것 같아요. 네, 각종 규제 당국들이 이제 반발로 해서 철수한 적이 있어요. 그땐 너무 초기니까 네, 인식이 되게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워싱턴의 강한 반발로 해서 2027년, 22년에 완전 철수했습니다. 사실 마크 저커버그 당시에 그건 죽은 프로젝트라고 이제 평가했지만 우리는 때때로 늦게 시작해서 다시 기어 올라가는 일도 많다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빨랐던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최근에 포천지에서 이제 기사가 났는데 이 VC 를 담당을 했던 그러니까 요 관련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신인 제품 담당 부사장으로 이제 스텔라 출신의 진저 베이커라는 사람을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지금 메타가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자사 플랫폼 콘텐츠 제작자들한테 보상 시스템을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달러나 이런 걸 하니까 너무 늦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리고 이제 코인 같은 게 있으면 자신들이 수수료를 받고 이런 거 할 때 되게 좋은 거예요. 결제망을 이용하고 그러면 수수료나 지연 문제를 극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신들한테 남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자체적으로도 뭐 돈을 융통할 수도 있고 정말 이게 그리고 자신들이 꿈꾸는 어떤 은행업이나 금융업의 진출도 되게 빨라질 수가 있고 이런 게 되게 좋다 보니까 어쨌든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들도 좋고 어쨌든 가고자 하는 방향과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타이밍이 좋은데 문제는 오늘 또 이것도 말씀 안 하셨던데 지금 타이밍이 안 좋아요. 상원에서 지금 지니어스 액트가 그 포기가 된 거 아세요? 네네네. 그게 좌절돼 48대 49로 파기돼. 요게 지금 이게 어쨌든 포기가 되면서 이게 지금 약간 계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의 재진입이 지금 환영받을 수가 없는 게 최근에 미국 상원에서 지니어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부결되면서 이제 이게 불확실성이 존재하면서 요게 어쨌든 이런 시스템이 메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미 비자나 스트라이프 같은 글로벌 결제 업체가 이미 하고 있는데 너네가 왜 하냐는 거죠. 이중성이고 너네가 이걸 뭐 하는 이유는 이런 걸 통해서 너네가 이쪽에 은근슬쩍 들어오려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 업 쪽에 그냥 무임승차하지 마라라고 해서 승인 여부가 지금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의지가 좀 강합니다. 다음 얘기든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어요. 이걸 안 하시길래 제가 좀 말씀. 이거는 미국 주식이니까 또 해주실 줄 알았죠. 근데 생각보다 안 좋아요. 월가 예상치가 21.2억이었는데 매출이 총 매출이 20억 달러였고요. 순이익도 사실은 전년 대비보다 급감했어요. 순이익 단 6,600만 달러밖에 안 됐어요.
전년 동비에서 94%나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 그 이유가 뭐냐면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이 원래 이제 코인베이스가 거래 수수료로 이제 기반이잖아요. 그 거래 수수료 기반이 이제 전년 대비 12.6억 달러였는데 이게 어쨌든 그런 게 많이 줄었어요. 전 매출이 많이 줄다 보니까 여기 많이 줄었고요. 아무래도 이게 상반기에 이게 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무역 관세 여파로 코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래를 많이 안 하게 되는 이런 여파가 좀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이야 10만 2천 달러까지 갔지만 분기 초에 8,300만 달러로 왔다 갔다 하면 8만 달러 왔다 갔다 하면서 10% 이상 급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코인을 많이 안 하게 되고 이런 효과로 이제 많이 안 하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전략적 대응을 발표를 많이 했으면서 향후에 이제 2분기에는 수익을 많이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파트너십으로 어쨌든 강화를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과 이제 수익 공개 계약서를 통해서 이제 어쨌든 2억 9,7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거는 전년 동기에서 50%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많이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USDC를 채택을 통해서 지난 2년간 10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플랫폼 전반에 이제 거래상이라든가 국제 송금이라든가 디파이 연동 등을 통합한 이런 송금 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수익 모델을 개발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나 파생 상품도 좀 많이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수익 모델 개발을 해서 2분기에는 좀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쨌거나 조금 부결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9대 48로 가까스럽게 자세히 들려주세요. 할까요? 이게 이제 역사상 첫 전면 규제 입법이 될 법했던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결국 부결이 됐는데 이번 결정은 사실 민주당 내 반대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호화폐 연루 의혹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정확하게 49대 48입니다. 사실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전체와 공화당 이탈표가 결정적이었고요. 이탈표가 있었죠. 네네. 60표가 가결 기준인데 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공화당 소속의 랜드폴이라는 조시올린 상원 의원이 이탈해서 민주당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 내부 갈등도 있어 트럼프한테 면죄부를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엘리자베스 워렌이 직격탄을 날렸고요. 트럼프 부패를 부추길 수 있는 어쨌든 위험한 초안이라고 반대를 했고 국가안보, 소비자 보호, 자금 세탁 방지에서 구멍이 많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민주 의원들은 대통령의 고위공직의 암호화폐 발행 홍보 금지하는 암호화폐 부패 방지법을 또 따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문제가 많죠. 그 트럼프의 연루 의혹과 이제 규제의 미완성이 있어서 급한 입법은 노하자라는 이제 기류가 형성돼 있다라고 하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거래 및 친크립토 정책이 규제에서 이제 예외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강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제 이런 기조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협상 대표인 마크 워너는 법안 텍스트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표결을 마무리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법안의 이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다라고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사실 그 상원 은행위원회에서는 사실상 18대 6으로 통과되면서 이 법안이 이제 희귀한 초당적 입법 시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희귀했는데 어쨌든 민주당 내 9명이 자금 세탁 방지라든가 외국 발행 요건이라든가 금융 안정성 보장 등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난주 토요일 날 공동 사안을 발표를 했었고요. 화이트하우스에서는 이 부분에서 이제 뭐 데이비드 섹스라고 이제 그 특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상원 의원을 방문해서 도와달라고 많이 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어쨌든 안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이 부분이 향후에 좀 더 어떻게 될지는 좀 해야 되는데 잘 안 됐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부패를 강화한다는 게 설득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쨌든 20년간 2천억 달러를 전면 투입한 다음에 이제 2045년에 끝을 맺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좀 더 길게 갈 수 있는 건데 향후에 이제 매년 90억 달러 정도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트럼프 정부가 최근에 재단 운영에 관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단 운영에 관한 돈들을 많이 없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앞당기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원조 삭감을 하면서 지금 위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게이츠 재단은 향후 4년에서 이제 5년간 글로벌 복원 자금이 이제 씨가 마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네 재단들이 전면 개입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고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수백만 명의 아이가 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남은 재단의 사재를 모두 털어놓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2천억 달러를 다 투입하고 자신은 은퇴하겠다라고 생각했다.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말이 2천억 달러지 2천억 달러면 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약간 일론 머스크와 많이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멋지시다. 예, 빌 게이츠하고 그 누구죠? 버크셔 해스웨이의 그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두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인은 미래를 이 돈을 쓰는 것보다 지금이 써야 될 때 가장 임팩트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세계가 이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때 쏟아붓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세상이 달라졌고 부자는 많아졌고 앞으로 세대가 이제 다음 세대 자신의 일을 해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남았나요? 좀 더 할까요? 네, 조금 더 해주세요. 하나만 더 하면 네, 하나만 더 해주세요. 구글이 AI로 스팸 사기 싸움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자사 웹브라우저인 크롬에 AI 사기의 어쨌든 자사 탐지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발표한 데 따르면 이제 제미나이 나노라는 어떤 자체 언어 모델을 이 크롬 데스크톱과 안드로이드 버전에 탑재해서 사용자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사실 기존의 진작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이 탑재됐어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런 게 많이 안 돼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나몰라라 하다가 이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그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기존에 사이트 사기 사이트가 많았는데 이런 것들 스크린이 전혀 안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웹사이트 복잡한 구조와 언어를 빠르게 분석해서 이게 스캠인지 아닌지 해서 차단을 시켜주거나 알려주는 약간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크롬에 인핸스드 프로텍션이라는 피싱 기능이 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보다 2배 강력하고 원래 이제 실질적으로 2배 강력한데 해봤더니 20배 이상의 스팸 페이지 차단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AI 방지를 활용해서 수억 건의 사기 사이트라든가 뭐 피싱 사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됐고 특히 최근에 뭐 우리나라는 잘 모르는데 항공기 고객 센터를 사칭해서 많이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80% 이상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I가 보안의 어쨌든 기본이 되는 구글의 선언이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브라우저 수준에서 AI를 차단하는 게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걸 왜 하느냐 생각을 좀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구글이 약간 위기에 돌입하고 자신들이 어쨌든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걸 공익적으로 쓰는 얘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걸 본인들이 잃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법정에서도 많이 독점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피해를 받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럴 때 이제 여론을 형성해서 자신이 곤란해지게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애플이나 이런 데서도 수익 모델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잃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 수익 모델에 관해서도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뭐냐면 최근에 애플이 그 사파리에 대한 검색 엔진을 바꾸게 됩니다. 그게 검색을 엔진을 바꾸겠다고 선언을 한 게 뭐냐면 사파리 검색 엔진을 연간 계약을 이제 구글과 계약을 하면서 이제 돈을 주는 돈 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구글이 검색 엔진으로 1년간 벌어들인 게 34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색 엔진을 AI로 바꾸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단답형 검색 엔진을 보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의 AI로 보는 것들이 훨씬 더 만족해하고 사실상 항위에 이제 개발자들이 바꿔달라는 요청이 좀 많은가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글형으로 하는 것보다 AI로 하는 것들이 쇼핑이라든가 나중에 뭐 다른 걸로 개발하기가 많고 그렇게 개발돼야지 나중에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앱도 그렇게 개발돼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대세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퍼플렉시티라든가 오픈AI라든가 이런 식의 개발자들이나 이런 검색 엔진을 달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것 같고 이런 쪽과 협력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계약이 곧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걸 은연중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여론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어제도 같이 이야기 나눴었죠. 그 사파리 쪽에 관해서 구글이 아니라 뭐 퍼플렉시티라든지 그다음에 챗 GPT 쪽이랑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좀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그에 따른 또 주가의 흐름들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알파벳 주가는 그러면은 회복을 잠깐 그러니까 7% 정도 떨어졌는데 오늘 이제 다시 어제 밤에 잠깐 2% 정도 회복이 됐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알파벳은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네요. 전반적으로. 예.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의 어느 정도 사회 환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SK도 이런 부분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메시지가 던지는 게 많습니다. 해외 빅테크를 보시면 이런 거를 정말 많이 보셔야 되고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팔란티어의 영상을 한번 보시라고 얘기해주고 팔란티어가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성경 구절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팔란티어 CEO가 약간 특이한 분이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그분이 약간 머리가 뽀글뽀글 하시거든요. 그분의 그 약간 철학적이거나 그분이 연간 매년 이렇게 연례 행사 컨퍼런스나 이런 거 하실 때 약간 철학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팔란티어 CEO가 하는 이야기를 꼭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팔란티어가 되게 잘 나가거든요. 기업 이념이나 철학이나 이런 거 그리고 매출도 되게 좋고 승승장구하세요. 주가도 괜찮아요. 전 주식을 투자하실 때 팔란티어를 꼭 추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식은 괜찮은 주식인데 왜 괜찮은지는 CEO의 철학이나 그런 것들이 괜찮기 때문인데 그걸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랩소디 또 다양한 내용도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